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4대문 안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 많은 분들이 홍보를 통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이 50% 비싸집니다. 서울시가 어제 밝힌 미세먼지 시즌제 내용 중 하나인데요. 물론 대의를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타고 싶어서 타는 것도 아닐 텐데 노후 경유차 타시는 분들 한숨이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11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상계동 행정복합타운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노인과 보건, 청소년 시설이 들어서며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서대문구의회가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을 없애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출장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점인 1월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납니다. 내년 4월 입주가 시작되는 정릉동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VR로 미리 살펴보는 체험장이 마련됐습니다. 구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자치구의회마다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한창인데요. 서대문구의회는 최근 다녀온 해외 연수에 대해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서대문구의회 의원들. 미국과 유럽으로 떠났던 해외 출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구의원들의 해외 출장 때마다 외유성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보고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해외 출장의 타당성을 주민들로부터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려면 저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주민 대표인 주민도 저희가 사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서대문구 의원들의 해외 출장 주민보고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외유성 논란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동안 서면으로만 제출했던 보고서를 주민들 앞에서 공개하고 평가받겠다는 것. 특히 출장을 떠나기 한 달 전에 계획서를 외부 위원으로부터 심사받으면서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심사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전부 외부 인사로 전혀 의원들이 하나도 끼지 않고 이렇게 심의를 받았고 다녀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소기에 그 목적은 달성이지 않았나. 한편 서대문구 의회는 예천군 의회처럼 출장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출장 비용을 환수해내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출장 중 무리로 징계를 받은 경우엔 다음 출장이 제한됩니다. 구의원들의 해외 연수 때마다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외유성 논란. 그 논란을 끊어내기 위한 서대문구 의회의 노력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대문구 의회 의원들이 투명한 해외 출장을 위해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시간까지 마련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이끌었던 서대문구 의회 주희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례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외유성 논란을 막기 위한 조례 규칙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해외 연수라는 명칭을 공무 국외 출장으로 변경하여 공무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부터 해서 의원의 출장 계획을 심사하고 보고받는 출장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원 또는 1인 출장을 제한했고요. 출장 전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심사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또 사전, 사후에 주민을 상대로 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해외 연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 심사위원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각종 심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한가 하는 의문도 있었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고 또 심사 내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 지방자치 이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로 7인이 구성되었습니다. 네. 심사 내용은 뭐 특히 또 충분히 유용하고 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원 출장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들께서 출장의 컨셉이라든지 또 기관 방문 시에 관계자 섭외 여부 뭐 이런 내용과 실무면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셨고요. 예. 제가 다녀왔던 출장 계획 같은 경우는 한번 보류까지 하면서 2차 심사를 통해 통과될 만큼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습니다. 예. 지난달에 유럽, 덴마크와 스웨덴을 다녀오셨죠? 예. 다른 의원님들은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네. 조례 개정 이후에 첫 해외 방문이었는데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가 뭐 이전 공무 출장을 다녀온 의원이라기보단 예. 또 대부분이 또 초선인 의원이셔서요. 예. 저희 서대문구에는 이전과 무엇이 다르다 이런 것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공무 출장을 다녀오자는 취지를 네. 지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저희 팀을 사례로 소개해드리면 출장 전 한 6회 정도의 회의를 거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메인 컨셉을 잡고 또 꼭 가봐야겠다는 그런 장소를 직접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또 여행사 없이 의원 4명이 머리를 맞대 고민해서 그 결과 좀 짧은 기간이라도 그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겪어보자며 도보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면서 현지를 다녔다.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해외 연수에 임하는 마음가짐부터 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보통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도 되고요. 그런데 이 주민보고회를 별도로 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방의회에 분명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등 저희가 또 구태적인 모습으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래서 특히 외유성 연수가 지방의회 폐지론의 주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외 공무 출장에 대하여 주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통해 조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가 주민 편에서 보다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라면 앞으로 더한 것도 더 신뢰를 받기 위한 행위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자정 노력을 통해서 기초의회 신뢰성이 더 높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대문구 의회 주이삭 의원 연결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구청장이죠.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총선 출마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기자 어서 오시죠.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출마설은 이미 유력화되고 있었는데 출마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일단 출마에 대한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지난달 20일이죠. 용산구의회에선 올해 2번째 정례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성 구청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구의회에 요청하면서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발언인데요. 그렇지 않은 건 바로 지난달 22일이죠. 예. 용산구의회 임시에서 나왔던 성 구청장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아무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 오랜 길을 걸었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수 있으려는지에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이 앞섭니다.
네, 아직 구청장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자? 성 구청장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은 해봤습니까? 네, 일단 지난 20일 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나고 성 구청장에게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내년 총선 출마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용산구청장이고 예산을 통과가 돼야 되고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거꾸로 생각하면 예산이 통과된 후에는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공식 입장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17일부터입니다. 예,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성 구청장은 현직 구청장이죠. 현직 구청장이란 프리미엄이 있는 만큼 급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구청장 역시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이 기간 전에는 구청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예. 성 구청장은 이미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두 번 다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진영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는데요. 성 구청장이 내년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 3수에 도전할지가 이번 용산구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후보군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은 노원구 안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행정과 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대형 행정 복합타운이 건립됩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부지는 노원구의 북부관문인 상계동 1035번지 일대. 기존의 고물상 등 주민 기피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이 대규모 행정타운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상계동만의 시설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염원하던 시설이 이제 3년 안에 다 들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안에는 총 5개 건물이 들어섭니다. 제2노인복지관과 마들보건지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재활용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등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며 상담실과 교육실, 경로당과 이미용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는 마들보건지소는 재활운동실과 영양교육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는 문화공간과 각종 치료실, 대안학교 등을 둘 예정입니다. 생각나는 땅이 딱 이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고물상으로 있다 보니까 일부 땅은 그 대지가 아니라 밭이었어요. 밭. 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저 아파트 짓는 땅값으로 치면 한 500억 나갈 텐데 이게 전으로 있다 보니까 땅값이 좀 싸서 사고를 쳤습니다. 이렇게. 총 사업비 437억 원이 투입되는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내년 7월 재활용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5개 시설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였던 정릉 스카이 아파트 기억하십니까? 한때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던 이곳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이른바 청신호 주택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준공을 앞두고 서울시와 SH공사가 VR로 미리 주택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1969년 140가구 규모로 늘어선 정릉 스카이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2016년 당시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민 안정과 재개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1호 청신호 주택으로 변신해 올해 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릉동에 들어올 1호 청신호 주택을 이렇게 VR로 만나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됐습니다. VR 기기를 통해 집안을 살펴보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 정원까지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청신호 주택에 관심이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준비한 체험 행사입니다.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장소를 아예 마련하고 보니까 그냥 지나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그냥 재밌게 색다르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더불어 청신호 주택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정릉 청신호 주택에 대한 설명과 1인 가구 주거 스타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청신호 주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정릉동 청신호 1호 주택은 저희가 청신호의 그 개념과 특화된 내용을 최대한 아쉽지만 최대한 잘 살린 기존의 청신호 주택의 특화된 내용이 함께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릉 청신호 주택은 지난 9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고 내년 초까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실제 입주는 내년 4월 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민원을 자주 올리는 주민을 공동주택 민원 구민 상담사로 위촉했습니다. 구청장의 역발상이라며 언론에 홍보까지 했는데 명확한 이유도 없이 해촉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상담사들이 구청장을 포함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구청장의 역발상, 전국 최초 공동주택 민원 구민 상담사 위촉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입니다. 장기간 열성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구민 5명을 상담사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촉 기간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루 3시간씩 상담 업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갑작스레 운영이 중단됐고 상담사들은 명확한 근거나 협의 없이 해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이 상담사들이 강남구청장을 포함해 당시 담당 공무원까지 5명을 사기와 명예훼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남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구민 상담사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추진 경위가 민원을 많이 내다 보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의 지식도 많이 풍부하고. 구민 상담사 운영에 대한 조례나 관련 규정이 전혀 없었는데도 표지를 포함해 A4 용지 4장짜리 계획서만으로 사업은 추진됐습니다. 왜 주민들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한 달에 40만 원씩 준다고 하고 구민 상담사를 채용하셨습니까? 상담도 잘 되고 이 운영 효과가 있으면은 조례를 개정하면은 수당도 많아질 거라고 과장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예산도 없어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한 데다 실비로 지급한 예산 항목도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시간인데 실비 4,000원, 식비 8,000원 그랬어요. 2시인데 왜 식비를 줘야 되는 거였죠? 교통비하고 실제 필요한 비용만. 식비가 뭡니까? 뭐 주셨습니까? 해촉 이유와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일부 주민들이 세곡동에 거주하는 상담사 1명에 대한 천명 청원을 제기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구청장 답변 내용에서 구민 상담사 제도가 3개월짜리 시범 운영으로 바뀐 겁니다. 선정하는 근거도 없었고 또 해촉하는 근거도 없어요. 이러면 강남구청의 행정의 신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기분 내키면 민원 많이 생기면은 제도 없애버리고 수당 부자가 잘라버리고. 네, 행정하다 보면은 뭐 실수도 하게 뭐 다른 말인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잘 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들은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담당 과장은 지난 8월 승진해서 서울시청으로 떠났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김장김치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행사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죠. 구로구에서도 김장 행사가 열렸는데
마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던 날, 아침 봉사자들은 이 온몸을 녹여가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얀 배추 속살에 붉은 양념이 채워집니다. 김장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주부 구단들은 솜씨를 발휘해 김치를 버무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야속하지만 추울수록 김치가 맛있어진다며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 서리가 많이 와야지 배추가 달아요. 그래서 추울 때 하는 거예요, 김장은. 그래도 추우면 따뜻한 어묵 국물로 몸을 녹입니다. 감사하죠. 추울 때 몸도 따뜻하고 하니까 봉사니까 나눔하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하죠. 구로구 새마을 분여회가 마련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6,500포기를 언제 끝날까라는 고민도 잠시 봉사자들의 힘이 합쳐져 재료는 빠르게 소진됩니다. 1년의 그 준비를 다 했다는 그 과정, 그런 뿌듯함이 있죠.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또 좋아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겨울에 좀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완성된 김장김치 500상자. 저소득 홀몸 노인과 복지시설로 배달돼 사랑을 전했습니다. 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4명은 지난 20일 정례회 본회의에 앞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두 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의 한 기관장이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 관용 차량을 반납하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타다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갑론을박입니다.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서울시는 금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 모습들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모습을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